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 문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출 사기 문자가 발송되길래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경보까지 발령한 건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대출 사기 문자가 하루 평균 신고되는 건수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하루 평균 270건 정도가 신고가 되었는데요. 자, 이게 매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올해 6월에는 2260건, 그리고 올해 7월에는 2370건 정도가 하루에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받고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신고하는 사람들만 23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 대출 사기 문자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자, 이거는 2021년 7월 22일에 나온 기사고요. 장소는 경기도였고 피해 금액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자, 이것도 코로나19 무이자 대출을 위해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라 라는 형태의 사기였고요. 결국 그 돈을 수금하던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7월 29일날 서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피해 금액은 약 확인된 것만 1억 원이고요. 사기 방식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줄 테니까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 먼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계좌로 먼저 송금을 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라는 형태의 사기였습니다. 자, 며칠 지나서 이번에는 8월 2일에 광주에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2억 3천만 원이고요. 사기 방식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오른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형태의 이런 조직원들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이번에는 부산과 대구 등 영남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잡혔는데요. 자, 이 조직은 피해 금액만 확인된 게 1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되게 심플해요.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 즉,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더 저렴한 저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여러가지 사기를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8월 4일에 피해 금액 확인된 것만 32억 원입니다. 자, 이 역시 저금리로 대출을 하게 해줄 테니까 보증금을 입금해라 라는 형태의 사기가 이제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저금리 대출 관련된 사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구체적인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들의 수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가 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언제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라도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라는 형태의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거 역시 솔깃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 모두들 대부분 많이 받으시는 거죠. 저도 하루에 몇 건씩 받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문자가 와서 뭐 대출 뭐 어떤 거는 뭐 당첨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오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고요. 제 네 번째로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눌러봐라, 혹은 여기에 맞으시면 이 정보가 맞으면 전화를 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사기 수법도 이렇게 크게 4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사기 수법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행동 요령은 개인정보를 달라 혹은 돈을 보내라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입니다.
개인정보를 달라, 혹은 돈을 보내라, 혹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 이런 형태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행동 요령이고요. 두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혹은 카톡의 인터넷 주소, URL이라고 부르죠. www로 시작하는 그러한 주소들은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이거 클릭하고 나면 이상한 게 깔릴 수도 있어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이런 걸 클릭하셔서 이상한 사기 앱을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셔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동 요령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지키지 못해서 이미 피해를 당해서 돈을 보내버렸습니다. 혹은 돈을 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지급계좌 정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게 내가 특정 계좌에다 돈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빼가기 전에 내가 정지를 시키면 내 돈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내고 났더니 이거 이상하다, 이거 사기다 싶은 경우에는 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112 혹은 133 2번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까 계좌번호를 불러주시고 이거 지급 정지해달라 라고 하면은 사기꾼들이 그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인 게 확인이 되면은 다시 그 돈을 저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내가 피해 사실을 확인됐다면은 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행동 요령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사기 문제의 유형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포함된 거고요. 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받았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전화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분증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류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달라, 그리고 전화번호도 딱 봐도 이상한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케이스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성된 긴급자금 대출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분증도 달라고 하고요. 주민등록 초본도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 영원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겠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역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하는 상품인데요. 자, 무슨 행복기금 마이너스 상품을 안내해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금리 연 1.15%에서 2.5% 내외로 6개월 동안 상환 유예도 적용해주고 하는 여러가지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수자가 많으니까 빨리 신청해라 라고 하면서 문자를 받은 사람을 다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도 받으시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여전히 실제로 와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피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2021년 3월 피해자인 소상공인 김씨는 A은행을 사칭하는 4차 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장사도 안되고 대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당연히 전화 안 하셨을 텐데 이렇게 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하신 거죠. 자, 전화를 했더니 사기꾼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 이상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를 클릭해봤더니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씨는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설치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앱은 전화를 가로채는 앱입니다. 자, 요거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쓰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걸 가지고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폰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허위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의 계좌번호도 알려주고요. 체크카드도 택배로 사기꾼에게 보냅니다.
자, 이거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기꾼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씨는 며칠 지나고 자신의 계좌에 6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내 계좌가 정지가 된 것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문의합니다. 갑자기 내 계좌에 돈이 들락날락 하더니 계좌가 정지됐다.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사기꾼은 자, 이게 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실적을 부풀리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둘러대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꾼은 오히려 김씨에게 이 계좌를 풀고 정지된 계좌를 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못 믿겠으면은 금감원에 전화로 문의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씨가 금감원 콜센터인 133 2번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금감원 지원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어떠한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하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특정 URL을 눌렀더니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됐다고. 바로 여기서 이 사기꾼들이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서 1332에 전화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전화가 가도록 어플리케이션에서 조작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김씨의 경우에는 금감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좌에 입금했는데 그 1,000만 원조차도 사기를 당하신 거죠. 결국은 김씨는 본인 계좌는 대포 통장으로 이용돼가지고 6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었고 1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카드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인출한 다음에 바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김씨는 완전히 사기꾼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나 버린 거죠. 자, 이게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제 피해 사례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이스피싱은 한 단계 발을 들이면 귀신처럼 홀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미리미리 조심하시면 보이스피싱 절대로 안 당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